오늘은 특별히 치료제 두 가지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하고 아지스로마이신 병합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안티마이크로발 에이전트 최근 봅니다. 제일 밑에 보면 DOI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원문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연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환자에서 하루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말라리아 치료제죠. 우리가 약물체 창출에 있어서 이 클로로퀸을 유용하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600ml를 투약을 하고 그 인후도말, 비인후도말, 코로 면봉을 그 목 뒤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서 면봉으로 호흡기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임상 소견에 따라서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을 의사가 추가 치료를 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약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그 연구 방법을 전향적인 프로스펙티브 더블 블라인드 이중 맹검, 그러니까 투여하는 사람이나 투여받는 환자나 자기가 실제 치료약인지 위약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타디, 소위 RCT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여받는 환자를 무작위로 뭐 어떤 난수표든 뭐 컴퓨터로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치료제와 위약받는 군이 양군이 성별이나 뭐 나이나 기저질환이나 임상 특성이 유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우리가 약효를 알고자 하는 치료제와 위약 대조군이죠. 그러니까 약이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위약을 투여를 쭉 전향적으로 해서 나중에 뭐 그 질병의 결과, 뭐 사망이든 생존이든 또는 뭐 바이러스 농도가 됐든 그 다음에 또 임상 증상 호전, 이런 걸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약효를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몇 달 걸릴 수 있죠. 1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연구 논문들은 그냥 그 단일로 그 뭐 더블 블라인드도 아니고 그냥 의사가 판단해서 환자에게 이제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하고 때에 따라서 아지스로마이신을 컴비네이션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조군을 좀,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까 대조군을 다른 병원에서 이런 클로로퀸이나 아지스로마이신 투여받지 않은 환자, 또는 이런 임상을 약을 투약을 권고했는데 거부한 환자를, 치료 거부 환자를, 투약받기를 거부한 환자를 대조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효를 보는 지표는 투약 6일째의 바이러스 양성 음성을 로 이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등록된 환자는 무증상 6명, 상기도 감염 22명, 하기도 감염 8명. 그러니까 36명이 일단은 등록 대상이 됐는데, 결과는 대조군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치료받지 않은 환자, 치료 거부 환자 20명에 비해서 이 치료 6일째 바이러스 보유가 의미 있는 감소가 있었다. 그리고 아지스로마이신을 클로로퀸에 컴비네이션 병합 치료했을 땐 바이러스 제거에 더욱 효율적이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뭐 상당히 이제 이거의 그 논문 파워는 떨어지긴 하지만 하나의 이제 탐색 연구로서 우리가 이 결과를 좀 유의있게 봐야 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이거 획기적이다, 약간 좀 과대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블러핑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이 있었던 논문인데,
어쨌든 이 보시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단독 투여 6일째 비인두 도말에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PCR 양성률입니다. 행축은 0일부터 6일째고 종축은 바이러스 양성률입니다. 1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검은 선이 지금 클로로퀸을 안 쓴 대조군입니다. 여기서는 치료해서 바이러스 제거 감소율이 12.5%입니다. 87.5%는 여전히 6일째에도 바이러스가 양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투여한 군은 6일째에 양성률이 거의 뭐 43% 정도로 57%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쓰면은 바이러스가 6일째에 이제 많이 현저히 음성으로 된다. 그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지스로마이신을 병합한 군에서는 6일째에 100% 바이러스가 안 나왔다, 음성이다. 네. 그러니까 양성률이 0%죠, 0%죠. 그래서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단독도 바이러스 음전, 양성이 음성으로 된 음전에 효과 있지만 아지스로마이신 병합했을 때 일종의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음전이 됐다. 지금 이제 뭐 이 논문은 탐색 연구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뭐 효과가 아주 결정적이다 이렇게 결론은 못 내리지만 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아지스로마이신 병합 치료와 대조군 연구를 전향적으로 이중 맹검 연구를 해보면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대상이 대부분 경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증이나 위중 환자에서 이 치료가 클로로킨 플러스 마이너스 아지스로마이신이 중증 환자에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여기서는 결과 지표를 바이러스 음전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우연히도 그 클로로킨이나 아지스로마이신 투여군이 우연히도 경증 환자가 돼서 좋아지는 그 자연 경과로 좋아진 게 여기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해야 될 것다. 그런 과제를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타일을 통해서 효과를 좀 입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좀 그 제한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며칠 전에 칼레트라에 대한 그 중국에서 그 뭐 99명과 대조군 100명 연구에서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 실렸는데 임상 호전의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클로로퀸이 오히려 지금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에 지금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료제를 빨리 도입하는 방법은 약물 재창출. 그러니까 클로로킨 앞서 논문처럼 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에서 임상 연구를 해서 효과를 입증함으로 해서 그거를 치료제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사용하는 그 방법, 또는 코로나19 병을 앓고 환자에서 회복기에 그 혈장 안에 있는 항체,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제 앓고 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효과가 있는, 억제 효과가 있는 항체가 생기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거를 치료제로 중증 환자에 투여하는, 그게 이제 또 빠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매드 RXIV의 이제 프리프린트 아직 온라인에 이제 지금 올려서 정식 출판 전에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과 비판을 받는 그 일장 잠정적인 지금 프리프린트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회복기 혈장,
컨발레센트 플라즈마. 그래서 제가 CP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 중증 코로나 환자에서 회복기혈장의 치료 시도를 한 탐색 연구가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이중맹검 전향적 대조 위약 대조 연구는 아닙니다. 그냥 중증 환자 10명에다가 회복기혈장을 투여해서 쭉 그 안전성과 임상 증상 또 검사 소견이 얼마나 좋아졌나를 보는 일종의 파일럿 스타디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한 갈구 또 치료제에 대한 그 희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초기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중증 코로나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이 회복기혈장 200cc를 한 번 투여했습니다. 이 200cc 안에는 중화항체가가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무력화시키는 항체가 1대 640 이상 역가가 높은 그 회복기혈장입니다. 이걸 200cc를 이 중증 환자 10명에게 투여하고 관찰했습니다. 물론 기타 뭐 중국에서 그 코로나19 진료 지침, 치료 지침에 있는 뭐 아르비돌이나 뭐 항생제나 그 표준 보조요법 또 때에 따라서 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떤 그 컨트롤드 통제된 연구가 아니고 그냥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제한점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자꾸 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회복기혈장 투여하고서 효과를 보는 지표를 우선적인 지표를 회복기혈장 주사의 안전성, 그러니까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은 초기에는 다 안전성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 대상 일상 임상 시험의 목표는 안전성이거든요. 첫 임상은. 그래서 1차 지표를 안전성을 보고 2차 지표는, 왜냐하면 이 회복기혈장이라는 게 남의 혈액을 수혈을 해서 그 받는 거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중에 혈구는 빼고 혈장만 수혈받는 거니까 우리가 남의 혈액을 수혈받다 보면은 알레르기나 피부 발진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전성을 보는 것이고, 2차 지표, 두 번째 지표는 회복기혈장 주사하고 3일 시점에서 임상 증상 또 검사 소견이 호전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기혈장 투여하고 단기간에 증상이나 검사이 호전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10명의 그 평균적으로 이 환자들이 증상 시작하고 회복기혈장 투여까지의 중간값은 16.5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증상 시작하고 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중증 환자다 보니까 초기보다는 걸려서 뭐 폐렴이나 여러 가지 중증, 저산소증까지 가는데 이제 한 2주, 뭐 열흘 내지 2주 걸리니까 이제 이 투여까지 증상 시작까지 투여까지는 16.5일로 늦은 거죠. 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기혈장 투여 후 5명, 5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니까 50%에서는 중화항체 농도가 1대 640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4명은 그냥 1대 640이었는데 그냥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임상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유의하게 3일 내에 이제 저산소증, 우리가 호흡곤란을 부는 산소 포화도가 증가됐고, 엑스레이에서 7일 이내에 폐렴 소견이 다양한 정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명 중에 7명에서 처음에 바이러스 양성이었는데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혈액 내에 바이러스 PCR 해봤더니 처음에 7명이 양성이었는데 나중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지표인 이 회복기혈장에 대한 부작용, 중증 이상 반응은 없었다. 우리가 이제 이상 반응, 부작용을 볼 때 뭐 사소한 뭐 위장장애나 사소한 근육통 이런 건 사실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약을 중단할 정도로
과민 반응이나 쇼크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탐색 연구지만 긍정적인 결과인데요. 좀 더 이 환자 특성을 보면 10명의 환자가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지금 30대에서 70대, 34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다 중증 환자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3명,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이 고혈압이 3명,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다는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주로 40대, 50대가 대부분 환자고 78세 여성분이 1명 있었습니다. 자, 회복혈장 투여하고서 우리가 검사 소견을 보는데 첫 번째가 CRP라고 해서 우리가 그 염증 수치입니다. 55.98에서 18.13으로 현저히 떨어졌고 림프구가 0.65에서 0.76으로 이 코로나19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보통 림프구가 감소됩니다. 림프구 감소증이 오는데 투여하고서 림프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도 뭐 높지는 않았지만 감소된 수치를 보고 또 하나는 이 제일 밑에 보이는 것이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 세츄레이션인데 93%에서 96%로 상승이 됐죠. 산소 포화도가 93% 정도면 숨이 찹니다. 96%로 호전돼서 산소 포화도 호전으로 검사 소견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말씀드린 CRP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림프구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또 산소 포화도도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10명의 환자의 이제 개별 수치인데 앞서 이제 표에서 보였던 거고요. 이 ALT, AST라고 하는 간 기능 수치도 감소 추세를 보였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혈장 투여 후에 염증 수치나 림프구 또 산소 포화도 간 기능 다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이 10명 환자에서 그 이쪽은 회복혈장을 투여하기 전에 항체가 그 다음에 이것은 혈액 내에 있는 이 코로나19 사스코비2 바이러스 농도입니다. 농도. 그 다음에 이쪽은 혈장 투여 후에 항체가 그 다음에 바이러스 농도입니다. 그래서 혈장 투여 전에 그 항체가하고 이 혈장 투여 후에 항체가 지금 1명 빼고는 다 측정이 됐는데 지금 뭐 항체 투여 전에는 1대 160부터 1대 640까지 다양한데 지금 보시면 항체 회복기 혈장 투여하고 검사하지 않은 1명 빼고 9명이 다 1대 640입니다. 높게 항체가 농도가 혈액 내에 도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투여 전에 그 혈청 중에 이제 바이러스가 지금 3명 빼고 3명은 음성이었고 7명이 다 양성이었습니다. 다 양성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회복혈장 투여하고 10명 다 음성입니다. 음성. 그러니까 음전이 된 거죠.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탐색 연구긴 하지만 그 회복혈장 투여를 중증 환자 10명에서 투여했을 때 물론 대조 실험이 없습니다. 대조군이 있으면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명이지만 큰 부작용은 없었다. 두 번째는 검사 소견도 좋아지고 또 이런 항체가도 모두 올라갔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소실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탐색 연구지만 소수의 연구지만 그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 앞으로
이 회복기 혈장을 좀 좀 많은 숫자, 예를 들어서 뭐 30명을 물론 두 군이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30명에서는 회복기 혈장, 30명에서는 위약, 그 뭐 생리식염수 이런 정도죠. 투여해서 양군에서 지금과 같은 그 검사 소견, 임상 소견, 바이러스 소견 그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회복기 혈장이 중증 환자 치료에 그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 그냥 9번하고 10번 환자에서 회복기 혈장 투여 전후에 흉부 CT 소견입니다. 이게 이제 9번 환자고요. 밑에는 10번 환자입니다. 지금 이건 왼쪽은 투여 전에 그 CT에 그 우리가 그라운드 그래스 어피어런스 GGO 패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이러스 폐렴 때 이런 그 간유리 음영이 보이는데 투여하고 나서 CT를 보시면 이런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검은 게 이제 정상인데 지금 폐렴 음영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밑에는 10번 환자인데 여전히 10번 환자는 좀 더 폐렴이 심했죠. 허옇죠. 이런데 전부 다 허연데 지금 보면은 투여 후에 그 부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뭐 폐렴 소견은 보이지만 투여 전보다 CT 상에서도 폐렴 소견이 그 호전됐다. 부위가 줄어들었다. 이런 그 소견을 보입니다. 물론 이 10명의 환자가 우연히 중증이긴 하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환자를 투여해서 좋아졌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한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양군, 회복기 혈장 또 위약군을 좀 대규모로 전향적으로 무작위 대조로 쭉 보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회복기 혈장의 치료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오늘은 좀 이 클로로킨 플러스 마이너스 아지트로마이신 또 회복기 혈장에 대한 치료제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좀 더 긍정적인 희망의 끈을 좀 보여주는 빛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